2025년 12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5부 재판 시작합니다. 2025 고압 2010호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 출석하셨고요. 특검 측에서 박옥수 특별검사본인 그리고 이준, 차병곤, 김다락, 김구열 검사님 다 나오셨고, 변호인 송진호, 배보윤, 김홍일 변호사님, 유정화 변호사님 나오셨네요. 지난 공판기일에는 특검 측 신청 증인 박상우, 하태원, 유창호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고, 특검 측 2차 서증조사 등을 위해서 속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공판 진행과 관련해서 지난 기일에 재판부에서 고지한 향후 일정에 관해서 정정할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특검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날짜가 2025년 7월 19일이므로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1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져야 해서 이 사건 판결은 2026년 1월 16일에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특검 측 2차 서증조사를 마치고 피고인 측의 증인 신청이 있으면 증인 신청에 관해서 체부 결정을 해서 12월 19일 금요일에 피고인 측 채택된 증인에 대한 소환을 하여 증인 신문을 하고, 이후 증거 조사 결과에 관한 의견 진술, 피고인 신문, 최종 변론 후 변론 종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12월 19일에 변론 종결이 시간상 여의치 않을 경우 12월 26일에 한 기일을 더 열어서 그날 공판을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절차와 관련해서 쌍방 의견 진술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특검 측에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대시고 말씀하십시오. 특검 측에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 기간 내에 선고를 결정해 주신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기일에 저희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검법 제11조에 따라서 재판 기간이 1심 판결의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고, 오늘 재판부께서 그 특검법의 취지에 따라서 1월 16일 날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그 재판부의 일정에 따라서 그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그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의견 진술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유정화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서중조사 후에 변호인 측 발언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일단은 이 사건은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2025 고합 129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또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제 사실을 좀 전제로 해서 선고되어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피지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지금 특검 측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계엄이 불법인데, 그런 불법을 공무관에게 지시를 했고 그래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다라는 주장이고 한데, 그 계엄이 불법인지 여부는 좀 129 사건에서 다투어지고 있는데, 이 판결을 이 사건에서 내린다면은 또 수많은 증인들과 그다음에 법리 공방을 통해서 상당 부분 다투고 있고, 또 129 사건이 1월 9일 날 변론이 공판이 이제 변론이 종결되는데
판결 선고는 119 사건 판결을 기다려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한 건은 국방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또 한 건은 지난번 기일 때 문서 제출 명령을 공수처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좀 계속 회신이 오고 있지 않은데 최소한 이 공판 그 변론 종결 전에 그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회신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내용 중에 허위 공보 관련해서 뭐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불법이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먼저 그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이 계엄 선포 이후 그 관련 내용을 피지를 통해서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피고인의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 또 그 피고인이 외신 담당 공보관 등에게 그러한 내용을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지금 쟁점이 있고, 이 계엄 선포 자체가 뭐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 이 부분은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쟁점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에 관해서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보고 뭐 따라가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국방부에서는 사실 조회가 도착한 것으로 일단 12일에 도착한 것으로 그 사건 검색에서는 확인이 되는데 아직 저희도 그 내용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스캔 중이라고 나와서 문건을 확인해 보지 못했고요. 확인되는 대로 그 부분은 다음 기일에 증거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검 측 2차 서중 조사를 해야 하는데 뭐 그 부분에 관해서 피고인 측 그 증거 의견은 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상목, 조태열, 이상민에 대한 증인 신청서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소 사실의 핵심 쟁점은 문제된 국무회의의 소집과 진행이 헌법 제88조가 예정한 실질적 심의 절차였는지 아니면 외형만 갖춘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무회의 소집의 경위와 절차적 정당성이 선결적으로 규명되어야 하고, 특히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소집 사실이 전달된 경위가 의도적 선별이었는지 아니면 당시 시간적 물리적 제약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는지는 국무회의 절차의 적법성을 가르는 핵심 판단 요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 어떠한 말이 오갔고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조태열, 이상민, 최상목에 대한 증인 신청이 필수하다고 보아서 증인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증거 인부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판부께서 646번 이후에 증거 인부서를 제출하라고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부동의할 부분을 명확하게 표시해서 하였는데 확실히 말씀드릴 부분은 11월 24일 1043번 이후 특검이 신청한 증거들, 즉 타 사건 증인신문 녹취서, 증인신문 조서, 헌법재판소 증인신문 조서 등은 일괄적으로 부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증거채택 원칙에 따라서 적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기존에 조성현과 오상배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신청한 최상목, 조태열, 이상민에 대해서 검토해서 오늘 재판이 종료되기 전에 체포 결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님, 네. 그 지금 신청하신 증인의 그 신청 취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변호인께서 좀 그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지금 쟁점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 신청하신 증인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그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의 공소 사실의 그 요지나 그 쟁점은 소집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되어 있는지 여부이고, 실제 그 이후에 소집 이후에 국무회의 그 대접견실에서 있었던 회의가 실질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느냐인지 여부는 저희 공소사실의 쟁점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재판장님. 예, 추가로 지금 특검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관련해서 이 사건의 쟁점이 뭐 시민권 침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최 여부와 전제적인 관계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 중에서 그 이상민 장관의 경우는 당시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무회의와 관련된 일종의 주무부처와 해당이 되는 것이라서 그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그 절차적인 국무회의 성격이라든지 절차적인 것, 그동안의 진행 관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관련된 직접적인 쟁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희 그 추가 허위 공보 작성과 관련돼서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다 이제 사실은 그 내란 여부에 대한 그 129 사건의 그 내란 여부라든지 그 관련된 이제 증인 신문이나 증인 조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재판장님께서 그 이 사건의 쟁점이 그 허위 공보의 경우에는 계엄 선포 이후의 문제라고 하면, 사실은 절차상으로는 그 검찰에서 특검에서 제출한 증거 신청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철회 지휘, 소송 지휘하시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닌가. 저희 입장에서는 129 사건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공소 사실과 관련해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 인부는 기존의 부동이라든지 종전 다른 사건에서 있는 것과 같은 기조를 가질 수밖에 없고 내용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그 고려하셔서 그 증거 인부라든지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저 한 말씀만 좀 올리겠습니다. 네, 그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그것이 헌법이 정하는 어떤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그 요건이 충족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 긴급권을 사법심사를 통해서 효력 여부를 정한다거나 또는 뭐 형사 그 가벌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국가 위기 상황에 긴급권 행사가 위축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 정치적 통제로서 국회의 정치적 통제가 합법적이냐 합당하냐 여부를 따질 거 없이 국회의 정치적 통제인 계엄 해제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게 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것이 있는 건데, 지금 내란 그 사건에서 만약에 이것이 내란에 해당하느냐,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의 이 판단권이 존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국무회의 그 심의권이라고 하는 문제 자체도 그 전제가 되는 어떤 보안 유지와 긴급성에 대해서 대통령의 판단이 존중돼야 되면 그 심의권 침해라는 것 자체가 허물어져 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특검법상의 그 재판 그 기한에라는 조항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뭐 다른 선거법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제가 되는 그 재판의 그 심리 결과를 고려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쌍방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을 할 것이고요.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뭐 그 전제 사실에 대한 다른 재판부의 결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물론 그 부분도 고려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향후 재판 진행 일정은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 검토 중에 다른 쟁점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하면 변경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